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에서 예적금 가입할 때 대부분이 잘 알 것 같지만 모르면 상당히 손해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특판 적금이 나올 때마다 고객님들께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예금을 해지하고 고금리 적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과연 예금보다 고금리 적금이 정말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주제는 나의 상황별 예금이 유리한지 적금이 유리한지 명확히 알려드리며 중간에 혹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자 손해보지 않고 현명하게 예적금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적금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김로로 씨는 작년에 100만 원씩 12개월 열심히 적금을 넣어 만든 1200만 원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며 인터넷으로 예적금 상품을 검색하다가 꿈동산은행의 광고를 보게 됩니다. 한정특판 곧 소진됩니다. 7% 이율 적금 빨리 가입하세요. 단 기본금리는 3%이며 4% 금리를 더 받으려면 부수거래 3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를 적금이 끝날 때까지 100만 원 이상 사용하셔야 되고요. 없으시면 신규로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동이체도 꼬박꼬박 1년에 10번 이상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마케팅 동의에 동의를 해주셔야만 부수거래 금리 우대 4%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로로 씨는 작년에 가입했던 적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특판 금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당장 가입하기로 합니다. 부수거래 조건이 많긴 하지만 높은 금리를 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며 일사천리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해 필요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를 써야 금리 우대를 준다고 하니 새로 신용카드도 만들고 마케팅 동의도 하고 매달 100만 원씩 적립하는 적금까지 모두 가입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1200만 원이 있었던 입출금 통장에서 매달 특판 적금에 100만 원씩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도 잘 걸어 놓았죠. 과연 로로 씨는 이 적금을 잘 가입한 것이 맞는 걸까요? 당시 꿈동산은행의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는 예금 상품의 금리는 4%였다고 합니다. 로로 씨는 적금의 함정에 빠진 건데요. 눈치채셨나요?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해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와 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이자를 꼼꼼히 계산해 보면 1200만 원을 4% 목돈 예치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 이자는 1년 후 48만 원이고 1200만 원을 입출금 통장에 두고 매달 100만 원씩 적립하는 7%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45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예금에는 15.4%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이 이자로 나오겠지만 편의상 저는 이 예금 적금을 이자 부분에 대해 세전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김로로 씨는 7% 적금을 가입함으로써 4% 예금을 가입했을 때보다 2만 5천 원이나 적은 이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적금 금리가 3%나 높지만 실제로는 더 적은 적금 이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예금과 적금의 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예금의 경우 1200만 원이라는 돈이 가입한 첫날부터 만기까지 4% 이율을 쭉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라는 목돈에 1년의 이율인 4% 이율을 곱해 48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적금에 들어가는 금액들은 첫 달에 100만 원의 적금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에 7% 이율을 적용받지만 두 번째 들어가는 100만 원의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11개월 동안만 이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금을 넣다 보면 마지막 12월 1일 날 12번째 마지막으로 입금되는 100만 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이 이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한꺼번에 1200만 원이 들어와 1년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1200만 원 곱하기 7%라고 계산하는 산식이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로로씨는 아마도 1200만 원에 단순 7% 이율을 준다고 생각하고 적금을 가입했을 확률이 큰데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적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계산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적금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었었는데요. 필요하지 않지만 신용카드도 만들어야 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면 매년 연회비도 발생하고, 자동이체도 잘 되고 있는지 신경도 써야 되며, 마케팅 동의를 통해 내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니 여러모로 시간적, 체력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불필요한 작업 없이 그냥 4% 예금에 가입했다면 좀 더 시간도 아끼고 이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금은 목돈이 없고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돈을 만들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예금은 목돈이 있어서 한꺼번에 첫날부터 목돈이 입금 가능하다면 예금에 넣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예금 적금이 같은 4%라고 하면 예금의 이자가 적금의 이자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금 금리가 월등히 높지 않다면 네이버 적금 예금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신 후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다라면 일부 해지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중도 해지 시 중도 해지 이율은 거의 입출금 통장에 둔 것처럼 이자를 많이 받지 못합니다. 잠깐 쓰고 갚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만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해지하기 아까운 그런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요. 예적금 담보대출의 이율은 보통 기존 가입하고 있는 예금의 이율에서 1.3%에서 1.5% 정도 더 플러스해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 1200만 원 예금 중 200만 원만 1개월 정도 필요해 라고 한다면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4%에 1.3%를 더한 5.3% 이율을 적용해 200만 원 곱하기 5.3% 10만 6천 원에서 우리는 1개월만 사용할 거니까 이걸 12개월로 나눈 금액, 즉 8,833원만 부담하면 중도 해지 없이 예금을 유지하면서 200만 원만 필요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1개월 후에 다시 대출을 갚게 되면 예적금을 깨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많이 남았고 일부 금액이 필요하지만 다시 입금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예금 1,200만 원 중 200만 원만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해서 일부 해지가 가능합니다. 1,000만 원은 원래 이율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금융권에 종사하며 알게 된 금융 지식 및 제가 직접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을 투자하며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한 경험들을 이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재테크 관련 영상을 쉽고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 같이 공부하실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